지금은 서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강남이든 경기도든 메인 일자리까지 출퇴근만 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강남까지 똑같은 시간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마포구보다 용인이 더 비싸도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판교예요. 판교는 그렇죠. 지금 평당 6천이 넘었거든요. 성남시라고 분당구라고 뭐라고 그렇죠. 하나요?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5천 이하가 아예 없어요. 근데 또 거기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강남이 출근하기 편하고 쾌적하니까. 지금부터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GTX B가 뚫리게 되면요,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거기는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30대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 주변에서도 후배들이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약을 안 된다는 거를 많이들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빌라라도 사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라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세요. 왜냐면 빌라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특히 첫 집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 첫 집으로는 빌라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자기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한 두세 번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입지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아시기 시작하면서 빌라 가격도 보이거든요. 빌라는 일단 가격이 안 보여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사면 안 돼요. 필패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사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입지에 알만한 아파트 정도면요, 사신다 하더라도 보통 오래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만 2년, 4년 동안 살다가 이사가는 것들이지, 자가로 살면 한 10년 정도 사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옮겨갈 전략들을 짜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보세요? 아파텔은요, 이것도 네. 똑같은 건데요.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아파텔의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정말 그 아파텔 입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거나 상권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파트만큼은 안 올라요. 이게 좀 맹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파트랑. 근데 어느 순간 아파트는 쭉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는 습니다. 항상 그러고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제가 일단은 입지 조건을 좀 더 깐깐히 보신 다음에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이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조금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단 따질 부분들이 많거든요. 적당히 시세가 올라간 다음에 갈아타시는 전략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신 분들만 하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지역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아파트 사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전세로 눌러앉는다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득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로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투자 잘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 주변에 주식 부자분들, 집 없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집 사냐 되냐고 묻는데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어차피 그냥 제일 좋은 주택들 월세로 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주식을 잘 못하거나 약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투자도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다른 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재테크의 기본이고요. 내 경제 차량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베이스. 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요. 노후에 대한 보장도 될 수 있고, 아무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샀는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내 아파트만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빠진 상태에서 이사 가시면 돼요. 살짝 손해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 아파트 가실 때는 아마 이제 빠질 아파트로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사보시면요, 내가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지 못 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다른 비아파트 상품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부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이사 가실 때는 조금 더 성공한 이사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면 뭔가 확 급락하면서 네. 이제 그런 아까 분당 대형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겁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아파트 역사를 한 4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딱 두 번의 진짜 대폭락 시기가 네. 있었습니다. 97년도 IMF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빠진 시세 평균들을 보시게 되면요, 한 자리 숫자예요. 생각보다 10% 미만으로 빠졌거든요,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심하게 빠진 것들은 50% 빠진 것들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빠진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빠졌냐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샀던 것들은 다 빠졌어요. 2007년도 전후는요, 똘똘한 한 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대형으로 몰렸어요. 대형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입지 안 보고, 이게 상품성 안 보고, 재건축 가능성 안 보고, 그냥 대형이면 다 샀어요.
이유도 없이. 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용인이었어요. 용인의 수지구의 성봉동, 상무, 향년동 이런데 평당 1,700, 1,800에 발코니 학점 비용 별도로 합치게 되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들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때 분양 문구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용인이 분당을 넘어선다. 그때 분당이 2천 할 때인데 용인이 4천 된다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이 아무리 줘도 분당을 역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투기에 눈이 씌어가지고 이게 광풍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빠진 것들이지 분당은 지금 이제 대형들이 빠지긴 했지만 넘어갈 거예요. 왜? 재건축 연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좀 보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시장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2007년도 시장은 투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실거주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취득세도 비싸고 종부세도 비싸고 양도세도 비싸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뭐 하고 있냐면요. 토지 투자, 상가 투자하고 있어요. 꼬마빌딩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투자한 층들은 지금 아파트 투자를 안 해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거주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실거주. 왜냐면 투자 수요들은 망해도 자기 목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거주자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안 팔아요. 그러면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다음부터는 안 빠진다는 것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8년도 고점으로 있을 때도 막 투기로 들어갔던 수요들은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내리 빠졌거든요.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때 와장창 빠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은마나 이런 데도 거의 40%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강남권의 약간 아까 말씀 강남권이 고가 아파트 시장인데 네네. 섣불리 들어가는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드렸다고 강남도 투기 투자 수요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개포였어요. 그때부터 개포 이슈가 재건축 이슈가 나는데 개포가 언제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했냐면요. 2017년, 18년 그렇죠. 그때 했잖아요. 네. 1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10년 전에 미래 가치를 너무 땡겨와서 미리 들어간 거. 투자 수요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강남권에는 그런 수요는 없어요. 지금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서 그렇지 실거주 수요거든요. 아크로 리버파크를 지금 34평을 37억에 샀다. 네. 그분이 그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투자자로서는 너무 부적합한 투자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거주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좀 비싸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시기가 담보되지 않은 것들을 묻지마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 지금 서울시장에 하는 것은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도 너무 많고, 네. 부동산에도 좀 너무 많고, 지금 주식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에 있던 게 넘어올까봐 겁이 나요. 저는 솔직히 좀 부동산에 있는 것도 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빠지길 기대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주식 쪽에서 돈이 부동산 쪽으로 넘어올까봐 지금 겁이 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발언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일부러. 그렇다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 이제 강남,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노도광 비롯한 이제 중저가 시장 할 때 유망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망 지역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예.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아무거나 사도 돼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네. 한 100몇 개들은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없는 아파트들이나 관심 없는 지역들만 안 사시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최근에 워낙 투자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그냥 막 묻지마로 사요. 네. 그 중에 알짜배기는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98개는 다 그냥 사는 거거든요. 싸니까. 취득세 중과 안 되고 종부세라도 이거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싸니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담보된 거 사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비싸더라도 비싼 거 사시는 게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보가 없었어요. 플로테크 이런 거 없었으니까. 지금은 터치만 하면 쫙 다 가격이 다 나오고요. 실거래가 다 나오고, 요 지금 통계 자료에 대한민국에 빠진 아파트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모르는 절대 저평가된 아파트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시는 아파트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한 경제력을 다 활용하셔갖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 거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인데 30대를 제외하고 아까 이제 네. 조금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빌라나 주택도 할만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으로 신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장기간 안 올라요, 절대. 제가 그 투자하셨던 분들을 투자처는 이유예요. 왜냐면은 단기간 오르기 때문에 쌀 때서 비싸게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도요, 주택이라 하더라도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비싼 거 아파트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버티셔도 손해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빌라라든지 아파텔이라고 하든지 뭐 기타 등등 단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거나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의 타이밍을 모른다고 하면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타임입니다. 남들이 사갖고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가 올라가니까 사도 돼요? 일단 그 질문이 틀렸어요.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입지도 알아야 되고 상품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제가 경매는 하지 않더라도 경매가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경매가 제일 정확해요. 감정평가를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분명히 보시고, 이 가격에 왜 샀을까 분석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 분석하시면서 알 정도가 되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아파트 하세요.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지방 부동산 경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지방도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전라권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부울경 같은 경우는 부산도 있고, 울산도 또 광역시가 따로 또 대장 역할이 있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 핵심 부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으로 오른다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 다 제가 썼던 지역들 2년 동안 조정이 끝나고 그 지역들만 올랐어요. 그래서 창원의 의창구에 용지 아이파크라든지 레이크 팰리스라든지 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부산도 해수동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분양이 해도 다 완판이 되고 있거든요. 대구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수성구는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수성구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실거주 목적이고, 이분들이 다 주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 쳐버리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고 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갖고 갈 입지, 궁극적으로 갖고 갈 아파트만 남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부산에서는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이 정도가 되는 것들이고, 대구는 수성구가 되는 것들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유성구가 되는 것들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 남구가 되는 것들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저는 진짜 그런 게 이제 핵심지나 이제 남들이 인기 있는 지역에 모두 다 가고 싶고, 거기가 다 비싸니까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자금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가 낮은 지역을 그냥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강남구를 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왜 올라가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교통으로 연결된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도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제일 비싼데 서초구랑 송파구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것들이고, 그러면 상냥 3구가 안 된 것 같으면 마용성을 사는 것들이고, 그렇게 넓혀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강남구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비쌉니다. 강남권에 있는 일자리로 제일 빨리 출근할 수 있는 입지들이 제일 비쌀 텐데, GTX-A가 착공을 해서 지금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중에 개통을 한대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파주 운정에서도 20분 만에 강남역까지, 삼성동까지 올 수 있고, 화성 동탄에서도 20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생기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싸지만. 경기도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역은 들어갈 만하다. 지금은 서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강남이든 뭐 경기도든 메인 일자리까지 출퇴근만 가능하면 되거든요. 강남이라든지 종로구 중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메인 입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빨리 출근할 수 있으면서 환경이 좋은 입지들이 좋은 겁니다. 결국은 교육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상업 환경도 좋아야 되고, 혐오시설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따져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강남까지 똑같은 시간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마포구보다 용인이 더 비싸도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들이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가 판교예요. 판교는 그렇죠. 지금 평당 6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뭐 성남시라고 분당구라고 서울보다 비싼 것들은 뭐라고 하나요? 많아죠. 예,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5천 이하가 아예 없어요. 근데 또 거기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강남에 출근하기 편하고 쾌적하니까. 근데 지금 강북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뉴타운이잖아요. 마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아직까지 또 혐오시설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저 강북 쪽에 가면은 좀 노도광이 싼 이유는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GTX-B가 뚫리게 되면요, 송도가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거기는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서울까지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예,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좋아지는 걸 따져야지 서울이라고 무조건 비싸다.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봉구랑 금천구시를 보면 알잖아요. 도봉구보다 의정부가 비싸고 남양주가 비싸고 구리가 훨씬 더 비싸요. 이미 그건 넘었거든요. 이미 서울이라는 위상을. 그리고 금천구보다 안양시가 비싸고 광명시가 월등히 비싸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100이면 100 똑같은 데다 나오던데 올해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빠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라고? 예, 이건 제로라고 봐도 되는 이유가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바꾸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제가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가 플러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대차 입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법이거든요. 왜냐면 기존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 내에서 5% 있었죠. 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들이었고 시장 논리가 필요한 것들은 시장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평생 임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살면서 사다가 보통 이사를 가거든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 기조가 뭐냐면요. 평생 임대 살 것처럼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후보자님들 나오시게 되면 서울시장 후보든 부산시장 후보든 대통령 후보님이시든 일단 임대차 입법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물론. 이제 5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기 전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지만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을 재개발이든 지금 좀 묶여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하실 게 뭐냐면요. 목동에 26,000세대가 56,000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홍보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아예 10년 후에도 안 될 것 같고 20년 후에도 안 될 것처럼 막 홍보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입주 못하지만 10년 후에 목동이 56,000세대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이런 게 좀 사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용산구 국제업무지역 지금 그 허허벌판 나대지 상태로 12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나라 땅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많이 끄집어낸다고 하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서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 얘기를 사인을 주는 순간 네. 확 뛴다는 그 압박이 되게 심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오르면 어때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요. 조정이 된다니까요. 한 번도 이게 계속 올라간 시장은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강남권. 2020년 동안에 안 올랐다니까요. 못 올랐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싸서 그 정상가로 되는 것들처럼 벌써 올린 것들이지 구축들은 안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심지어는 2020년 상반기는요 강남구도 빠졌어요. 빠졌었죠. 마이너스였다면 그것들을 잊어먹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매물이 나왔어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니까 우르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양도세 간식을 한명하게 되면 강남은 더 안 나올 거예요. 이미 다 털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들이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강남은 우리 시장이 아니에요. 서울 다른 지역. 네, 다른 지역들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조가 2014년도 입주해갖고 6년 차가 됐단 말이에요. 팔고 싶어 죽겠어요, 그거. 6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7억이 됐잖아요. 지금 내가 집주인인데 팔고 싶겠어요. 네. 그거 좀 시장에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게 단기간 올라가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장의 매물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소비자 심리를 읽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인 스님들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저 받으면서 전세도 해결되고 매물도 해결되면서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강남이 오르는 거 그냥 냅두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시장이 아니야. 근데 지금 다른 시장까지 묶여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것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망을 올해 안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 거의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시장 참여자 보고. 각자도 생긴 거죠. 예. 그걸 보고 참 매부리 TV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좀 빠숑 선생님도 만났는데 그 수장님도 만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